세 편 통치구조론 1. 대통령제에서는 경성형 권력 분립, 즉 대통령과 의회에 대한 상호 독립성으로 말미암아 통상적으로 의회의 정부 불신임권과 집행부의 의회 해산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위원은 위원회에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의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3.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에는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중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수는 헌법 규정사항이므로 법률로 변경할 수 없다. 5.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회의 본회의에서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6.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의안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7.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8.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에서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9.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제외한다. 가 신속 처리 대상 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체계 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본다. 10. 국회는 휴회 중이라도 대통령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 회의를 재개한다. 11.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는 의원이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늦어도 임기 만료일 5일 전까지 집회한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12. 국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장이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3. 국회의장은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이 없음에도 단독으로 특정 상임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14.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청문사안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비상설위원회이다. 15. 국정감사 또는 조사를 행하는 위원회의 의결로 필요한 경우 2인 이상의 위원으로 별도의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50인으로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이나 보임 또는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17. 의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회를 방청하려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8.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하고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한다. 19. 국회는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그러나 동일 의안이더라도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재차 심의할 수 있다. 20.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기불개속의 원칙을 적용한다. 21.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는 것을 의결하거나 제명함에는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2. 경위나 국가경찰 공무원은 국회 안에 현행 범인이 있을 때에는 이를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회의장 안에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 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23. 국회의 의사 절차나 입법 절차의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수 없는 국회 내부의 자율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 24.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 수는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른다. 이 경우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는 그 밖의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와 같아야 한다. 25. 위원회는 제적위원 5분의 1 이상으로 출석하고 개회하고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6. 정보위원회는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자동적으로 위원이 되며 그 회의는 공청회나 인사청문회에 대하여 의결로서 공개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않는다. 27. 전원위원회는 제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제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8. 표결을 할 때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29. 국회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으로 돌아갈 수 없다. 30. 우리 헌법은 제헌헌법 이래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계속하여 인정하여 오고 있다. 3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수조정소위원회가 그 업무의 성격과 종전의 관행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로 하기로 하여 방청을 불허한 것은 국회의 의사자율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다. 32.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의서를 부처 국회에 환보하되 그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는 제의를 요구할 수 없다. 33.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34.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나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35. 위원회에서의 번한 동의는 위원의 동의로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지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36. 어떠한 의아안으로 인하여 원안이 본래의 취지를 잃고 전혀 다른 의미로 변경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이를 국회법상의 수정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므로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 자율권을 근거로 개별적인 수정안에 대한 평가와 그 처리에 대한 국회의장의 판단은 명백히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37. 의원이 제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 요구 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한 경우 의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 안건 지정 동의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되 제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8.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하려는 경우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원은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토론할 수 있다. 39.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무제한 토론은 종결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40. 법률안에 대한 수정 동의는 30명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위원회는 소관사항 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41. 위원회의 발의 또는 제출된 제정법률안, 전부 개정 법률안 및 폐지 법률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2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의 경우에는 5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2. 국회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국회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일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43.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국가보위입법회에 신군부가 설치한 임시입법기구 에서 제정된 법률의 내용이 현행 헌법에 저촉된다고 하여 이를 다투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그 제정 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이를 다툴 수는 없다. 44. 우리 헌법은 법률과 예산의 형식을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자 할 경우에는 헌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45.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세입예산안에 부수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거나 제출하는 경우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고 국회의장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한다. 46. 정부는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47.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는데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하여는 예비비 사용 목적을 지정할 수 없다. 48. 토지촉과이득세법상의 토지촉과이득세는 양도소득세와 같은 소득세의 일종으로서 그 과세대상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일부와 완전히 중복되고 양세의 목적 또한 유사하여 어느 의미에서는 토초세가 양도소득세의 예납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도 토지촉과이득세법이 토초세액 전액을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상의 실질 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49. 28년간의 혼인생활 끝에 협의이혼하면서 재산 분할을 청구하여 받은 재산액 중 상속세의 배우자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제의 본질에 반하여 증여라는 과세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50.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권력의 주체가 과세권을 발동하여 일반 국민으로부터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51. 특별부담금은 그 특정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별도로 지출 관리되어야 하며 국가의 일반적 재정 수입에 포함시켜 일반적 국가 과제를 수행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 52. 내국인 국외여행자에게 2만 원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도록 한 국외여행자 부담금은 내국인 중 국외여행자라는 특정 집단에게 부과된 재정 충당 및 유도적 성격을 지닌 특별부담금이다. 53. 먹는 샘물 수입 판매업자에게 수질 개선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수돗물 우선 정책에 반하는 수입 먹는 샘물의 보급 및 소비를 억제하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54.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수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55. 모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국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56. 국회는 국정 전반에 관하여 소관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 시작일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하지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57.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지만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대통령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58. 탄핵 심판과 민 형사재판 사이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59. 당사자가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의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 60.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탄핵 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61. 미국에서 탄핵소추권은 연방하원이 행사하고 탄핵심판권은 연방상원이 행사한다. 62. 사면법은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자가 대통령의 사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63. 정치적 또는 정책적인 기준에 따른 탄핵소추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탄핵소추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탄핵소추의 발의 및 의결을 할 것인가의 여부는 전적으로 국회의 자율적인 판단의 대상이다. 64. 국회의 의사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고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65. 헌법 제65조 제1항은 탄핵 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로 제한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는 법적인 관점에서 단지 탄핵 사유의 존부만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 수행의 성실 여부는 그 자체로서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 66. 국정조사위원회는 조사를 하기 전에 전문위원이나 그 밖의 국회사무처 소속 직원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예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67.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 광역시, 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있어서 그 감사 범위는 국가위임 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68. 국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의 변상, 징계 조치, 제도 개선, 예산 조정 등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 69.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 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를 하게 한다. 70.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국회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지만 그 해임 건의는 대통령에게 법적 구속력이 없다. 71. 국회법이 회의 절차 전반에 관하여 국회의장에게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개별적인 수정안에 대한 평가와 그 처리에 대한 국회의장의 판단은 명백히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72.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재판권이 없는 때에 해당하는 사유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73. 국회 내에서 한 발언과 표결일지라도 그것을 다시 원회에서 발표하거나 출판하는 경우에는 면책되지 아니한다. 74. 면책특권은 민사책임만이 아니라 형사책임까지 포함하는 것이며 임기 종료 후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75. 국회의원의 질의권, 표결권의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76. 국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77. 헌법이 군령과 군정에 관한 권한을 모두 국군의 통수권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것은 군령 군정의원주의를 정하여 문민통제를 실현하려는 것이다. 78. 대통령이 고리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79.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정당 또는 후보자는 사안에 따라 당선인을 피고로 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국회의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80.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업무에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행위도 업무에 포함된다. 81.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명예직으로 한다. 82.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4년이 지난 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 될 수 있다. 83.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84. 국가긴급권은 국가비상사태 시에 발동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헌법장애 상태에서는 발동될 수 없다. 85.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한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에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을 실현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86. 대통령은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라 하더라도 국민투표에 붙이지 않고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 87. 오늘날 의회의 입법 독점주의에서 입법 중심으로 전환하여 일정한 범위 안에서 행정입법을 허용하게 된 동기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입법 수요의 급증과 종래의 형식적 권력분립주의로는 현대사회에 대응할 수 없다는 기능적 권력분립론에 있다. 88. 의료보험요양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제34조 제1항은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89. 사업 시행자에 의하여 개발된 토지 등의 처분 계획의 내용, 처분 방법, 절차, 가격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은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90. 취득세의 과세 표준이 되는 가격 또는 연보 금액의 범위와 취득 시기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구지방세법 제11조 제7항은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91. 등록세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등기의 지역적 범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라고 규정한 구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은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92. 법규명령 중 대통령령의 개정안은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93. 포괄위임 금지 원칙은 법률의 명확성 원칙이 위임입법에 관하여 구체화된 특별 규정이므로 수권법률 조항의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는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 금지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로서 충족된다. 94.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제재보다 더 가벼운 것을 하위 규칙에서 규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만일 그것이 기본권 제한적 효과를 지니게 된다면
이는 행정법적 법률 유보 원칙의 위배 여부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엄격한 법률적 근거를 지녀야 한다. 95. 대통령령을 입법 예고를 하는 때 입법 예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때를 말함. 에는 그 입법 예고안을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96.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위임할 때에는 법규명령에 위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 위임을 할 때에는 법령이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97. 유죄 판결 확정 후에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선고의 법률적 효과만 장래를 향하여 소멸될 뿐이고 확정된 유죄 판결에서 이루어진 사실인정과 그에 따른 유죄 판단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98. 특정의 국가정책에 대하여 다수의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러한 희망과는 달리 국민투표에 회부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이를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국민에게 특정의 국가정책에 관하여 국민투표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 99.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수임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면 그 제정 형식이 고시, 훈령, 예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104면 감형과 복권은 모두 국무회의 심의사항이다. 101. 대통령이 일반 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고, 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통령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대쉬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한다. 102.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형을 변경하는 감형을 하거나 그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03. 헌법 제79조는 대통령의 사면권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 등을 법률에 위임함으로써 사면의 종류, 대상, 범위 등에 관하여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사면의 대상을 형으로 규정할 것인지, 사람으로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재량에 속한다. 104. 국무총리의 권한과 위상은 기본적으로 지리적인 소재지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국무총리의 소재지는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라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러한 규범이 존재한다는 국민적 의식이 형성되었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105. 국회 본회의는 의결로 국무총리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발의는 국회의원 20명 이상이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06. 국무총리 제도는 1954년 제2차 개정헌법에서 폐지된 바 있고, 이때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제를 채택하였다. 107. 국무회의의 의결은 국가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 행위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로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108. 감사원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무에 대해서도 감찰한다. 109. 1948년 제헌헌법에서는 국가의 수입 지출의 결산을 검사하는 기관으로 심계원을 두었다. 110. 감사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재직기간이 같은 감사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111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 예규는 개표관리 및 투표용지의 유무효를 가리는 업무에 종사하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내지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할 뿐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는 행정규칙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12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지만 벌칙 규정은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 113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한다. 114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115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16 법률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폐지와 분합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만 반드시 주민투표에 의한 주민의사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117 중앙행정기관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 범위는 위법성 감사에 한정되며 이를 넘어선 포괄적인 감사는 지방자치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다. 118 지방의회의원과 그 지방의회의장 간의 권한쟁의는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 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119 학기당 2시간 정도의 인권교육의 편성 실시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한 교육에 관한 사무로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운영지도에 관한 사무에 속한다. 120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지방선거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위한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고 그에 따른 비용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121 조례안의 일부가 법령에 위반되어 위법한 경우에는 그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 전보 효력이 부인된다. 122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의 청구 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주민소환 투표 대상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123 대통령은 법률안에 대해서만 제의를 요구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대해서도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124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125 교육감 소속 교육장 등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내지 그 신청 사무는 징계사무의 일부로서 대통령,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교육감에게 위임된 국가위임 사무이다. 126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를 결정함에 있어서 명시적 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경계에 관한 불문법을 따라야 하며 불문법도 존재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가 형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관할구역의 경계를 확정할 수밖에 없다. 127 지방의회는 지방의회 의원 개인을 중심으로 한 구조이며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원을 보조하는 지위를 가지는데 이러한 인적 구조 아래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의 귀속 및 운영 문제를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128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 사무인지 판단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것인지 여부, 경비 부담과 최종적인 책임 과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29 지방자치단체의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 중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되고
위 조례안에는 주민이 편의 및 복리 증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그 제정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130 군사법원은 현행 헌법이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유일한 특별법원으로서 이론상 예외법원이다. 131 헌법은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고만 규정할 뿐 대법원장, 대법관의 정년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 132 헌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한다라고 직접 규정하고 있다. 133 강도상해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법률상의 감경 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도록 한 것은 사법권의 독립 및 법관의 양형 판단 재량권을 침해 내지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다. 134 근무 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연임 발령을 하지 않도록 한 것은 사법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다. 135 헌법재판소는 판사 임용 요건으로서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요구하는 개정 법원조직법 제42조 제2항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인 부칙 제2조가 법 개정 당시 이미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한정위헌 결정을 하였다. 136 대법원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으나 재판연구관을 언제나 판사로 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137 대법원장은 대법관 회의의 의장이 되고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138 법원이 양형 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139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법관의 양형에 있어서 그 존중이 요구될 뿐이다. 140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기속된다. 141 행정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한다. 다만 단독 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행정법원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의 심판권은 단독 판사가 행사한다. 142 대법원은 법률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143 일반 법관의 임명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144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145 법원조직법상 법원의 종류에는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이 있다. 146 대법원은 군법무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사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군사법원 규칙을 정하는데, 군법무관회의는 제적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47 대법원의 심판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고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는 합의체에서 행한다. 그러나 대법원의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대부분 사건의 경우에는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재판한다. 148 법관으로서의 양심이라 함은 공정성과 합리성에 바탕한 법 해석을 직무로 하는 자의 법리적 객관적 양심을 말한다. 149 법관 정년제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위헌성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50 회사 정리 절차의 개시와 진행 여부에 관한 법관의 판단을 금융기관 내지 성업공사 등 이해 당사자의 의사에 실질적으로 종속시키는 법조항은 사법권을 형해화하는 것이고 사법권의 독립을 위협할 소지가 있다.
150일 약식 절차에서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 형사소송법 조항은 법관의 양형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152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의 하한을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는 형법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을 살인죄의 그것보다 높였다고 해서 사법권의 독립 및 법관의 양형 판단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153 헌법재판소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해 행정처분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당해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154 대법원은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가 입법권의 행사라는 실질을 갖추지 못하여 법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권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속한다고 보았으나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위헌 심사권은 헌법재판소가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155 어떤 국세가 국세기본법상 당해 세 중 우선 징수권이 인정되는 당해 재산의 소유 그 자체를 과세의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국세와 가산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구체적 세부적 판단 문제는 개별 법령의 해석 적용의 권한을 가진 법원의 영역에 속하므로 헌법재판소가 가려서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156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리나라의 영토 내에서 행하여진 외국의 사법적인 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157 법관이 대법원장의 징계 등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징계 등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법원의 징계 등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158 46세의 21년 경력의 변호사는 대법관 임용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대시 대법관의 임용 자격은 법조 경력 20년 이상, 45세 이상이다. 159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의 임명 전에 9명 모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160 입국 불허 결정을 받은 외국인이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난민인정심사불회부 결정 취소의 소를 제기한 후 그 소송 수행을 위하여 변호인 접견 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되자 변호인 접견 거부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변호인 접견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하였다. 161 헌법재판소 외의 심판 청구는 심판 절차별로 정하여진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다만 위헌 법률 심판에서는 법원의 제청서, 탄핵 심판에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청구서를 가름한다. 162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나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163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 결정에서 해당 법률이 위헌임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164 5명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이고 4명의 재판관이 헌법불합치 의견이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다. 165 헌법재판소는 발족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외 없이 주문합의제를 취해왔다. 166 종전의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67 변호사 강제주의는 헌법소원에는 적용되지만 위헌법률 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68 헌법재판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만 예외적으로 재심이 허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169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서만 국선 대리인 제도를 직접 규정하고 있다. 170 헌법재판소는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의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 절차에서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를 재심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171 법령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심판에서는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 172 제1심인 당해 사건에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당해 사건의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는 경우 당해 사건이 종결되어 심판 대상 조항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173 당해 사건 계속 중 공소가 취소되어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공소의 근거 법률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174 유죄 확정 판결에 의하여 몰수된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재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의 근거가 된 형벌조항의 위헌성을 다툴 수 없어 그 형벌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175 법원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한 경우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되도록 제청법원의 법률적 견해를 존중해야 하지만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제청법원의 법률적 견해가 명백하게 유지될 수 없을 때에는 헌법재판소가 그 제청을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할 수 있다. 176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물론이고 그 밖의 조약 등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규범들도 모두 포함된다. 177 행정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 그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및 후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178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 심판의 제청이 있으면 법무부 장관 및 당해 소송 사건의 당사자에게 그 제청서의 정본을 송달한다. 179 군사재판을 관할하는 군사법원은 헌법에 근거를 둔 특별법원으로 당연히 위헌법률 심판 제청권이 있다. 180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181 제청법원이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을 구하면서 동시에 토지 수용의 경우에 가압류가 소멸함에도 그에 대한 보상의 방법과 절차를 전혀 규정하지 않아 가압류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른바 입법부작위로 인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은 부적법하다. 182 위헌법률 심판 제청법원이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이 심판 대상 법률 조항의 특정한 해석이나 적용 부분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한정위헌 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183 헌법재판소가 제청이 없었던 법률 조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심판 대상을 다른 법률 규정으로 바꾸거나 축소 또는 확대하는 것은 직권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184 심판 대상 조항들을 적용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된 이상 심판 대상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185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어도 이미 취소 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위헌 결정에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186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이 직권으로도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187 헌법재판소는 재청법원이 주장하는 법적 관점에 구속되지 않고 모든 헌법적 관점에서 위헌 여부를 심사한다. 188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소급표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 합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형벌법규에 대한 위헌 결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적 안정성을 더 높이 평가한 입법자의 판단은 헌법상 법치주의 원칙에서 파생된 법적 안정성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하여 정당화된다. 18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소정의 헌법소원은 그 본질이 헌법소원이라기보다는 위헌법률 심판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에서 요구되는 보충성의 원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190 당해 소송이 제1심과 항소심에서 심판 대상 법률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 요건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지만 상고심에서 그 각하 판결이 유지될지 불분명한 경우에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191 과태료를 자진 납부함으로써 해당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가 종료하였고 행정소송 그 밖의 권리구제 절차를 통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되었다면 과태료 부과 처분의 근거 법률인 심판 대상 조항이 위헌이라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태료 부과 처분의 효력에 영향이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192 당해 사건이 재심 사건인 경우 심판 대상 조항이 재심 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 조항이라면 재심 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193 당해 소송 사건에 적용되는 재판규범 중 위헌재청 신청 대상이 아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 각하될 수밖에 없는 때에는 소각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194 위헌법률 심판의 재청 신청이 기각된 때에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같은 심급뿐만 아니라 상소심의 소송 절차에서도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위헌법률 심판의 재청 신청을 할 수 없다. 195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청구기간에 제한이 없다. 196 법원행정처장의 민원인에 대한 법령질의 회시는 법규나 행정처분과 같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 197 재판청구권에 관하여 규정한 헌법 제27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과 재판관의 국회 선출 등에 관하여 규정한 헌법 제111조 제2항 및 제3항의 해석상 국회가 선출하여 임명된 재판관 중 공석이 발생한 경우 국회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해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할 구체적 자기 의무가 있다. 198.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함을 징계 혐의자인 지방공무원에게 통보하지 않아도 징계 시효가 연장되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지방공무원법에서 징계 시효 연장을 규정하면서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함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계 시효가 연장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아니한 부진정입법 부작위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된다. 199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불개시 결정 및 심의 절차 종료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다. 200 전직 경찰관이라는 신분으로 인하여 6.25 전쟁 당시 인민군에 의해 처형된 자를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구제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국회의 입법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
20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 요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202 한국증권거래소의 상장 폐지 확정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03 지방자치단체장을 위한 별도의 퇴직급여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진정입법 부작위에 해당하지만 헌법 해석상 입법적 의무가 도출되지 않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04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 행위는 국가기관 간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고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205 선거범죄로 인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임원의 결격 사유가 됨에도 선거범죄와 다른 죄가 병합되어 경합범으로 재판하게 된 경우 선거범죄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을 다투는 것은 부진정입법 부작위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에 해당한다. 206 체포에 대하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체포적 부심사라는 구제 절차가 존재하므로 체포적 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보충성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207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통법 시행령 제43조가 의무교육인 초중등학교의 교육과목을 규정함에 있어 헌법 과목을 의무교육과정의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도록 하지 아니한 입법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 208 태평양 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남목에 대한 심판 청구는 평등원칙의 관점에서 입법자가 동법률의 위로금 적용 대상의 국내 강제동원자도 국외 강제동원자와 같이 포함시켰어야 한다는 주장에 터잡은 것이므로 이는 위로금 지급 대상인 일제하 강제동원자의 범위를 불완전하게 규율하고 있는 부진정입법 부작위를 다투는 헌법소원으로 보아야 한다. 209 이른바 제주 4.3 특별법에 근거한 희생자 결정은 제주 4.3 사건 진압작전에 참가하였던 군인이나 그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으므로 명예권 침해를 주장하는 이들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자기 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210 감사원의 국민감사 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은 공권력 주체의 고권적 처분이라는 점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211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 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 따른 청구기간은 국선 대리인이 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날이 아니라 국선 대리인의 선임 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212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13 행정입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부진정입법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정한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214 형사피의자에 대해서 국선변호인 제도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입법 부작위는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15 강북구청장이 한사 19혁명 국민문화제 2015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공모는 민법상 우수현상 광고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법률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공고가 법률상 근거에 따른 법집행작용의 일환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국민에게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고는 사법상 법률 행위에 불과하고 공권력 행사의 주체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216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지원금 상한제에 관한 조항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및 판매점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하여 이동통신단말 장치를 구입하고자 하는 이용자들도 실질적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들도 자기 관련성이 인정된다. 217 요양급여 비용의 액수를 인하하는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는 요양기관이나 요양기관의 피고용자인 의사도 유사한 정도의 직업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자기 관련성이 인정된다. 218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로 말미암아 사생활 등을 침해받은 자가 삭제 요청을 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임시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 조항은 직접적 수범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나 위 임시조치로 정보게재자가 게재한 정보는 접근이 차단되므로 정보게재자에 대해서도 자기 관련성이 인정된다. 219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그 피의 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도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 220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때에는 공권력 행사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221 법률 자체에 의한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 여부가 문제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권리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222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있어서 직접성 요건의 불비는 사후에 치유될 수 없다. 223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 기본권 침해는 집행기관의 의사에 따른 집행행위, 즉 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화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24 형벌 조항의 경우 국민이 그 형벌 조항을 위반하기 전이라면 그 위헌성을 다투기 위해 그 형벌 조항을 실제로 위반하여 재판을 통한 형벌의 부과를 받게 되는 위험을 감수할 것을 국민에게 요구할 수 없다. 225 어떤 국가기관이나 기구의 기본 조직 및 직무 범위 등을 규정한 조직규범은 원칙적으로 그 조직의 구성원이나 구성원이 되려는 자 등 외의 일반 국민을 수범자로 하지 아니하고 일반 국민은 그러한 조직규범의 공포로서 자기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226 국민에게 일정한 행위 의무 또는 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 규정을 정한 후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 수단으로서 형벌 또는 행정벌 등을 부과할 것을 정한 경우에 그 형벌이나 행정벌의 부과를 직접성에서 말하는 집행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227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추가적으로 변경한 경우 변경에 의한 신청구는 그 청구 변경서를 제출한 때에 제기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 기간의 준수 여부를 가려야 한다. 228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 및 판매는 비흡연자들이 간접 흡연을 하게 되는 데 있어 간접적이고 두차적인 원인이 된 것에 불과하여 담배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하여 규율하는 담배사업법에 대해 간접 흡연의 피해를 주장하는 임신 중인 자의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229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 무효 사유는 아니다.
230 법률의 입법 절차가 헌법이나 국회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그 법률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231 무면허 의료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는 무면허 의료 행위자이므로 제3자에 불과한 의료 소비자는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32 일반적으로 수혜적 법령의 경우에는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가 자신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 그 법령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233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의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지역가산점을 부여하는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간접적 사실적 및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부산교육대학교는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34 부진정입법 부작위를 다투는 형태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경우에도 해당 법률 또는 법령 조항 자체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법령 소원에 있어서 요구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35 지목 변경 신청 반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는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목 변경 신청 반려행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을 흠결한 것이다. 236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인이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한 날부터 그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37 부진정입법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결함이 있는 당해 입법규정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 헌법 위반을 내세워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 238 당해 사건에서 법원으로 하여금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도록 신청을 한 사람은 위헌법률 심판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다. 239 헌법재판소장은 시, 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당사자로 하는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속된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에게 그 사실을 바로 통지하여야 한다. 240 기관위임 사무의 집행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에 관한 심판 청구로서 그 청구가 부적법하다. 24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위임 사무인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국가는 그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242 법률안 가결 선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루어지는 법률안 의결 절차의 종결행위로서 이를 권한쟁의의 심판 대상으로 삼아 이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심의 표결 절차상의 하자들을 다툴 수 있는 이상 하나의 법률안 의결 과정에서 국회의장이 행한 중간 처분에 불과한 반대 토론 불허 행위를 별도의 판단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 243 의사진행 방해로 의안 상정 제안 설명 등 의사진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질의신청을 하는 의원도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질의신청 유무에 대한 언급 없이 단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하겠다고 한 행위가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치도록 정한 국회법 제93조에 위반하여 국회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 244 법률의 재개정 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에는 국회가 피청구인적 격을 가진다. 245 권한쟁의의 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 기간이다.
246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은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되거나 상속될 수 없어 그에 관련된 권한쟁의 심판 절차 또한 수계될 수 없으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청구인의 사망과 동시에 그 심판 절차가 종료된다. 247 제3자 소송 담당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은 국회의 조약에 대한 체결비준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248 지방자치단체는 기관위임 사무의 집행에 관한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권한 분쟁을 이유로 기관위임 사무를 집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할 수 없다. 249 피청구인의 부작위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권한쟁의 심판은 피청구인에게 헌법상 또는 법률상 유래하는 자기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된다. 250 피청구인의 장래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나 피청구인의 장래 처분이 확실하게 예정되어 있고 피청구인의 장래 처분에 의해서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어서 청구인의 권한을 사전에 보호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큰 예외적인 경우에는 피청구인의 장래 처분에 대해서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51 시도의 교육학계에 관한 집행기관인 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내부적 분쟁과 관련된 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권한쟁의 심판에 속하지 아니한다. 252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조약을 체결 비준하였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253 국회의장의 위임에 따라 국회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 가결 선포 행위를 하는 경우 국회부의장에게는 권한쟁의 심판의 피청구인적 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254 국회의원이 교원들의 교원단체 가입 현황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하려고 하였으나 법원이 그 공개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교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그 공개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 및 그 가처분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한 간접 강제 결정을 한 것에 대해 국회의원이 법원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 255 심판 대상이 되는 권한쟁의는 헌법상의 분쟁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분쟁을 포함한다. 256 입법자인 국회는 권한쟁의 심판의 종류나 당사자를 제한할 입법 형성의 자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57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려면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존재하여야 하고 여기서 처분이란 법적 중요성을 지닌 것에 한하므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는 행위는 처분이라 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하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258 사립대학의 신설이나 학생정원 증원은 국가사무이므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수도권 사립대학 정원 규제는 경기도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없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경기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 259 고등학교의 설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무는 자치사무로 보아야 할 것이고 대학의 설립 및 대학생 정원 증원 등 운영에 관한 사무는 국가적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국가사무로 보아야 할 것이다. 260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행위는 입법을 위한 하나의 사전 준비 행위에 불과하고 권한쟁의 심판의 독자적 대상이 되기 위한 법적 중요성을 지닌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정부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